부분집합 부분이지. 부분집합 부분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어. 부분집합 부분은 몇 개 특징적인 것만 잘 알아가면 됩니다. 일단 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정의예요, 정의. 그죠? 수학에서 정의를 빼놓고 갈 수는 없지. 정의는 조금 약간 유치합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너가 갖고 있는 건 다 나한테도 있어야 돼. 좀 정확히 쓰면 모든 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.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입니다. 그러니까 부분집합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. 혹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. 이렇게 써주죠. A는 B의 부분집합이다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.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? 제 생각엔 굉장히 유치한데 A라는 게 X를 가지고 있다면 B라는 애도 못 참는 거야. 무조건 자기도 있어야 돼. 그죠? 약간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이런 유치한 느낌이구나. 이런 걸 꼭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등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얘는 알면 뭐 어렵지 않고 모르면 또 완전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. 뭐냐면 이제 처음 강의에서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꺽쇠거로랑 동치가 아니에요.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. 는이 있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B가 큰 게 아닙니다.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이 같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? 이거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표현을 반드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. 됐죠?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이 상등 관계 중요하다고. 문제에서 활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기본적인 집합들 간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 이제 일단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봐요. 그래서 부분집합을 카운트 해줄 때 항상 공집합을 포함시켜서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고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봅니다. 아까 얘기했었죠. 같은 것도 포함을 한다고.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집합은 당연히 그 하위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게 되어 있고요. 그죠? 요 세 개는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룰이라 그러죠.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? 당연히 A도 C의 부분집합이다. 요 얘기까지 챙겨가면 부분집합에서 다루는 얘기는 끝이에요. 어렵지 않죠? 그죠? 근데 부분집합에서 또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게 뭐냐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.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.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. 어떤 A라는 집합이 여기서 뭐 1, 2, 3, 4라고 해봅시다. 해서 n까지 있다라고 쳐요. 이런 집합이 있습니다.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예요. 자,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당장 이게 2의 n승계구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.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. 그 떠올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외우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렇지?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. 이해를. 자,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
자, A라는 부분집합을 만들면서 천천히 고민을 하는 거야. 부분집합을 만들어 오래.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래.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. 자, 1부터 고민을 해요. 뭘 고민하느냐? 자, 1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합니다. 그럴 수 있겠죠. 또 2로 가. 1에서 결정을 내렸어. 또 2로 가. 2에서도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얘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3에서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고 쭉 가서 n까지 가서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겠죠. 그렇지? 이렇게 나오는 각각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한 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. 총 개수. 그래서 2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위에 이제 써주면 돼요. 이제 약간 문과스러운 마인드랄까요? 뭐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부를 못하는 문과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알려주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3, 4, 5, 6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계랬어 하고 2의 6승 이렇게 쓴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 때문에라도 공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원리를 좀 파악하면 외우기도 편해지고 이런 실수를 할 겨를이 전혀 없어지죠. 이렇게 됐죠. 자,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. 진부분집합. 이게 뭐냐면 뭐 별거 없습니다. 진짜 부분집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그럼 뭐는 진짜고 뭐는 가짜냐? 바로 가짜는 공집합으로 봅니다.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?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총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제 가짜 부분집합인 공집합 하나를 뺀 게 진 부분집합의 개수다 해서 따로 씁시다. 2의 n승 빼기 1개를 진 부분집합의 개수로 본다라는 거예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얘기를 해봅시다.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셀 텐데,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텐데, 이제 특정한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과 2라는 숫자를 꼭 포함해 달라. 집합을 새로 만듭시다. A라는 집합이 1, 2, 3, 4,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. 이때 1과 2라는 원소를 꼭 포함해 달래. 꼭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나중에 경우의 수 부분을 공부하면서 또 배우는 테크닉이지만 꼭 포함해? 꼭 포함해야 돼? 그럼 일단 빼놔. 오케이? 자, 이거를 뭐 실생활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이제 뭐 중요한 자리에 가서 뭐 선발을 하는 기회가 뭐 권한이 주어졌다 치죠, 본인한테. 근데 자기랑 너무 친한 두 명이 있어. 걔네를 꼭 데려가고 싶은 거야. 근데 총 7명을 선발해야 돼. 총 7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나랑 친한 애 2명을 꼭 데려가고 싶어.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5명만 뽑아야겠다.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왜? 5명 뽑고 내가 원하는 이 2명을 붙이면 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7명이라는 정원에서 7명을 뽑아야 되는데 뭐 총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5명만 뽑는다는 거죠. 그 중에서.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2명을 갖다 붙여.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. 뭐 사람이라면. 그쵸? 마찬가지입니다. 이 집합에서도 1과 2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래.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1, 2 잠깐 빠져 있어. 자, 3, 4, 5 중에 부분집합 만들자. 그래서 공집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뭐
뭐 하나씩 있는 이런 원소들도 있을 거고요. 그다음 뭐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도 있을 거고, 가장 크게 이제 세 개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집합도 있겠죠. 자,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해주냐면 그냥 1과 2라는 원소를 갖다가 붙여 넣습니다. 이럴 수 있겠죠. 1, 2, 4. 얘는 1, 2, 3, 4가 되겠네. 얘는 다네요. 1, 2, 3, 4, 5. 이렇게 해서 만들고 보면 1과 2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간접적으로 1이랑 2를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됐죠? 그러면 어떻게 돼? 원래 2의 5승계인데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개를 뺀 거죠. 그치? 그래서 2의 3승계, 즉 8개의 부분집합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됐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. 나중에 순열과 조합, 경우의 수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놓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 수도 있습니다. 똑같이 이번에는 1과 2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보죠. 얘네를 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미 구해놨죠. 1과 2가 없는, 그죠? 1, 2 프리인, 그죠?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부분집합들을 똑같이 요런 방식으로 8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않는다. 뭐라는 거야?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. 이 관점이 정확히 동일한 방식의 풀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. 신기하죠? 뭐 신기하다기보단 독특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예제를 해보면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면 자,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요. 1과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3과 4라는 원소를 절대 없게끔 해라.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총 6개의 원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없는 애 취급을 해달라고 했죠. 그래서 2개를 빼줍니다. 됐죠? 3과 4라는 원소도 반드시 없어야 된다. 그럼 얘네는 진짜 없어지는 거지. 빼기 2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2의 2승 총 4개의 집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만들어 볼까? 4개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얘네 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2개로 만드는 공집합 5 하나, 6 하나, 5, 6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. 여기에 1, 2는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, 2를 넣어주면 돼. 1, 2, 6 1, 2, 5, 6 자, 이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킵니다. 1, 2라는 원소는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. 그러면서 3, 4라는 원소는 어디를 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한 거죠. 이 조건에 해당하는. 그렇죠?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요 정도까지 이해를 했으면
사실 부분집합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됐죠?